마치고 문제 좀 같이 풀고 가자. 그리고 토요일에 그 학교 아침 오전에는 못 나오는데 오후에는 나오죠. 그래서 쌤이 우리 호주이 맞나? 쌤이 그거 하고 있을 거거든요. 자료 여러분 문제도 필기 보면서 만든 것들 하고 김고 추출도 걸러내고 이런 것들 하고 있을 테니까 점심 먹고 여기에서 밤까지 쌤 여기 있을 테니까 고겸이 좀 쌤 옆에서 영상 어차피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쌤 그 카톡 봤어요? 월요일날 반 친구들은 목요일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목요일날 어제 온 사람들은 월요일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진도를 지금 확 빼고 총정리를 할 건데 너무 다행이게 21일 날 국어를 치게 잡다. 박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쌤의 이 우주의 기운이 우리의 중간고사를 받고 있다. 1등급.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말이 한 번 더 생겼다. 그래서 쌤이 16일 앞에 월화수는 안 부를게요. 그때 이제 영어도 치고 공통수학 2 너무 중요하잖아, 맞지? 공통수학 2를 어디서든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을 테니까 영어에 집중하는 걸로 해서 일요일 정도는 쌤이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월화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니까 이제 쌤의 바람은 내일 쌤이 작업을 계속 여기서 하고 있을 테니까 저녁도 이제 먹을 때는 헤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좀 국어 영상을 학교에서 듣느니 쌤 옆에서 영상 듣다가 모르겠으면 스탑해가지고 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시면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안타깝게도 이거 의문의 변동을 오늘 나가고 일요일에는 한글 맞춤법을 나가야 돼요. 근데 10화랑 30화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천사인 쌤이 10화랑 30화를 강조를 하셨으면 이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도를 나가는 거를 마치자마자 또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일요일날 신전 시간이든 월요일이든 이거 받아가 프린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각자가 월 수강하지 않았으면 월에 산수유 나무랑 진달래꽃이랑 수강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목 수강을 안 한 사람은 가시리까지 나갔습니다. 가시리랑 우리 어제 뭐 했죠? 목요일 반 친구들 우리 고전 시간 작품 갈래 정리했고 우리 또 뭐 했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목 수강생들 어제 뭐 했죠? 제 막내가 했습니다. 그죠? 그 안 들은 사람들은 또 수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싹을 1항부터 30항까지 머릿속에 탁 넣기만 하면 날고 기고 할 수 있다. 오늘 뭔가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보자. 시작해볼게요. 보증 가능. 제1장 총칙. 지금 포트에서는 이렇게 한 장에다가 요약을 했는데 이것만 보면 절대로 시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 개념만 가지고 어떻게 발음의 의문의 변동의 순서를 알고 예외를 알겠습니까? 이건 진짜 세발의 피다. 이걸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얘를 이제 다시 봤을 때 살을 붙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1항부터 30항까지 꼼꼼하게 가야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합을 원칙으로 한다. 국어의 전통성에다가 밑줄, 합리성에다가 밑줄. 표준 발음법 프린트 손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2항에 자음이 19개다, 모음이 21개다 라고 하는데 자음 체계랑 모음 체계는 일단은 안 해오셔도 되겠습니다. 왜? 중3 때 했으니까. 자음 체계 그려봐, 모음 체계 그려봐 라고 하면 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쌤 생각에는 일단 시험 범위는 의문의 변동 많이 것 같아요. 자음 체계랑 모음 체계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주셨어요. 진짜 전설 부설 고중저 평수 이중모 안 하고 전설 후설 고중저 평수 원순 그려주셨습니까? 니네의 기회 없니? 그것만 눈도 없어 그 표? 그러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표를 정리를 하는 거를 쌤이 프린트로 또 준비를 해줄 테니까 일요일날 첫 스타트는 자음체계, 모음체계 설명하고 갈게요. 그거 그릴 줄 알고 한 문제 맞추셔야 됩니다. 그릴 줄 알게끔 하는 걸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시험 범위로 자음체계, 모음체계. 잘 알아도 시험지를 딱 줘가지고 백지에다가 자음체계 그려라 하면 자음체계를 그릴 수 있게끔 외워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표준 자음이 19개다. 여기 안에서 이제 자음이 어떻게 나뉘어지더라?
좋은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기음, 유음 맞습니까? 조음의 위치에 따라서 입술, 잇몸, 샌입, 열인이, 목청 맞습니까? 네, 그렇게 19개 들어가고요. 제3항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인데 21개 중에서 10개가 단모음인 거 맞습니까? 니네의 기회없어, 응엄만 응도없어, 전설미설, 고중적, 평순원수, 평순원수 그 표를 외우자. 그리고 뭐 외위는 이중 발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제5항에 이중모음을 발음을 이렇게 한다는 거에서 막 반모음 이랑 아가 더해져서 야, 반모음 이랑 애가 더해져서 애 이거만 설명을 해주셨는지 필기로 확인을 할게요. 그냥 설명하고 가자. 어차피 모의고사를 위해서도 알아야 되니까. 반모음 이, 야는 뭐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반모음 이 제2계열이라고 하거든요. 혼자서 쓰일 수가 없는 반모음이에요. 모음은 혼자서 음절에 소리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데 얘는 혼자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모음 이에다가 아가 더해져서 너다 야가 만들어지고 반모음 이에다가 애가 더해져서 뭐가 된다? 얘가 되는 거. 막 필기만 하고 갑시다. 반모음이랑 단모음의 결합이다.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얘가 되고 또 하자. 여는 뭐 더하기 뭐? 반모음 이 더하기 그리고 얘는 뭐 더하기 뭐? 반모음 이에다가 애가 더해지는 거. 지금 쌤의 결합이 다 끄덕끄덕이 되죠? 미술 시간에 음표가 합쳐지듯이 훈이훈이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와는 여 됐고 얘 됐고 와는 이제 계열이 달라져. 반모음 이가 아닌 반모음에서 W 계열이라고 해서 반모음 오랑 아가 더해져서 와가 됩니다. 멘틀기 맞나요 지금? 예. 외에는 또 뭐 더하기 뭐가 돼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반모음 오에다가 애가 더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요는 뭐 더하기 뭐가 되면 되지? 이것도 반모음 이에다가 오가 더해지면 요. 시작은 반모음 이로 시작했는데 끝이 오니까 요, 여, 끝이 어가 나와 있는 거지. 반모음 이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요 다음에는 워는 뭐 더하기 뭐로 찢을까? W 계열의 반모음 우 더하기 어가 됩니다. 그리고 외는 뭐 더하기 뭐야? 이제 보일걸. 반모음 우에다가 반모음의 애가 더해지는 거고 유는 뭐 더하기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반모음 이 더하기 우 해주면 되겠지. 의는 뭐 더하기 뭐로 생각해주자? 더하기 반모음 이. 다 반모음이 앞에 결합되는데 의 이중모음만이 뭐로? 뒤에 결합이 되었구나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결합이 되었기에 적고 갑시다. 이중모음을 알아야지 반모음 첨가랑 반모음 화를 기억할 수 있어서 반모음의 정체를 기억해 놓자. 반모음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구나. 반모음 이, 반모음 오, 그리고 반모음 우. 총 3가지의 유형이 있더라. 저거만 놓고 가겠습니다. 네. 괜찮죠? 그러면서 제5항에 다만 1로 이제 가면 여기서 하나 던져갈 게 있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어떻게 지금 잡아서 벌써 잡아서 태훈이 옆으로 가도 돼. 저 뒤에 한이 옆으로 가도 돼. 알겠지? 나를 잡으면 한번 서도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중모음이 결합이 된다라는 거에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해서 총 21개가 되는데 다만 1번에 이거는 크게 별표를 하나 쳐주시고 주의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주의. 두 개 음화를 할 때 여러분이 다만 1까지 고려를 해서 단답형 답안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객관식 문제에서 여러분이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1에 크게 별표 치시고 주의 빨간불이 울려야 됩니다. 용언의 활용형에다가 밑줄 용언이 뭐지? 천하인쌤이 이렇게까지 잔인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만약에 의문문적인 조건이 아닌 형태문적인 조건이 딱 걸리는 거에서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좀 허를 찌르는 문제가 됩니다. 용어는 동사, 형용사가 용어이죠. 용어는 다른 명사, 막 이런 분사들, 막 부사 이런 거 아니라 용어는 뭐다? 활용이 가능한 동사랑 형용사를 용어이라고 한다. 용어 밑에다 뭐라고 적자? 동사, 형용사. 동사랑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 이 젖젖처 있죠. 즈즈츠가 자음에 분류해서 어디로 넣으면 돼? 조음의 방법에서 즈즈츠 어디인지 조음의 방법으로 봤을 때 즈즈츠는 무슨 조음 방법을 지니지 즈즈츠 터트리는데 마찰하지 터지면서 지금 마찰을 일으키는 거야. 즈즈츠 파찰음이야. 즈즈츠 파찰음이면서도 소리라는 위치 보면 샌입 천장 소리지 즈즈츠. 그 즈즈츠가 이중모음의 열을 만나면 죽었다 깨내도 단모음으로 발음이 될 거예요. 한번 발음해봐봐.
이거 너 가지요 이렇게 할 수 없어. 이거 너 가지요.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할 수 없어. 어떻게 발음할 수밖에 없다? 가져 되는 겁니다. 가져. 그리고 너무 공기가 쪄 이렇게 안 돼. 쩔어 안 된다는 겁니다. 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쳐 안 된다는 겁니다. 다쳐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거 발음 한번 생각해봐봐. 우리 의문의 변동 그래도 선생님 쌤이 수업을 해주셨으니까 붙여. 그 단계가 고쳐줄 거거든요. 샤프로 한번 해보죠. 샤프. 이왕 내용 정리하는 거에서 지금 좀 완벽해야 되니까 샤프로 적는 걸로 좀 완벽하게 지금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러면 여기다가 쌤이 다시 붓다에다가 붙여. 달고나를 붙여. 또 뭐 딱딱하게 붙이는 거 뭐 할까요? 엿을 붙여 라고 했을 때 붙여. 마음을 붙여 라고 했을 때 붙여. 두 단계로 변화돼야 되니까 붙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상으로 보는 친구도 혹시 이거 필기가 안 보인다면 쌤이 다시 적어줄 테니까 네 얘기하세요. 붙여. 어떻게 두 단계 연필로 한번 생각해봐. 자,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단계의 순서 잘 지키셔서 답안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드랑 흐가 들어왔다. 드랑 흐가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 오늘 이제 진도 나갈 건데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드브즈랑 흐가 만나면 크트프츠가 되는 무슨 대기? 거센 소리 대기의 축약.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합쳐진다? 축약.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부혀. 괜찮아 여기까지? 부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야? 발음을 붙여, 엿을 붙여 이렇게 하지 않잖아. 마음을 붙여 먹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 여러분이 마음을 붙여 먹어라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 발음대로 쫓아간다면 결과가 치로 바뀔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치로 바뀐다면 제 머릿속에 그게 떠올라야 돼. 드트가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맞아. 구디가 아니라 굳이, 같이 가자가 아니라 같이 가자. 무슨 현상? 국유음화가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국유음화를 기억하고 있다면 너무 청신호네요. 국유음화. 그런데 얘가 시의 의존명사, 의존명사 말 잘못 태어났다. 접사시일지라도 거센 소리 대기 되고 난 후에 여기 반모음이 있잖아. 구텨 안에다가 반모음이 있지. 반모음 이에다가 어니까 반모음이 있지. 그러니 뭐까지 해줘도 된다. 국유음화에 히라도 붙여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답안을 끝내거나 혹은 발음이 이것이다라고 천상희쌤이 낚시질을 하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5항의 답안 1에서 즈츠치가 열을 만나면 용언의 활용형에서 이중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음운의 변동은 아닌데 발음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그래 이건 음운의 변동 현상은 아닌데 최종 발음은 어떻게 발음을 해주자? 부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부처 적어주시지요. 주의사항 한 가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구개음만 해주고 음운의 변동 현상은 아닌데 다만 1, 5항의 표준 발음법 5항의 다만 1 때문에 부처로 가야 되는 거야. 맞지? 잘 안 보이면 위로 올라가서 표기할게. 괜찮니? 여기다 적어놔도 드랑 흐가 만나면 일단 거센 소리 대기의 축약으로 붙여 구개음화로 붙여 그리고 반모음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즈츠치가 열을 만나면 반모음화가 일어나서 부처까지. 괜찮습니까 여기? 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구개음화에 이거를 하나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업 시간에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예시도 없고 해서 알고는 있으셔야 진짜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패스. 다만 2부터는 이제 안 할 겁니다. 다만이랑 다만 3이랑 다만 4가 의문의 변동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중학교 때 민주주의에 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중모음의 의가 이로도 바른다고 에로도 바른다는 거 민주주의에 의했던 거 기억이 나시겠지만 의문의 변동에서는 일단은 패스를 할게. 제3장의 은의 길이 이것도 패스를 하는데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글 맞춤법에 나와. 어차피 한글 맞춤법에 나와서 다만 2를 좀 보고 가자. 다만이랑 다만 3이랑 다만 4 하고 갈게. 다만 2로 가자. 어차피 한글 맞춤법에서 나온다. 다만 2에서 내와 내 이외의 얘는 에로도 발음을 할 수가 있어. 계집하고 이중음의 계집이지만 어이의 계집으로 발음해도 된다는 거야.
계시다도 계시다 해도 되지만 원칙이 계시다 이중모음이지만 힘들다면 단모음에 계시다로 발음해도 된다는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는 어렵지 않아. 근데 다만 3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이거 맞춤법에서 여러분이 이로 발음을 해도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야? 의로 적어야 되는 거야. 니을리리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중모음에 의로 발음을 할 수 있겠어요? 니을리리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희망 돼요? 안 돼요? 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이 희망 이로 발음해요. 하지만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야? 희망 문이라고 할 때 이중모음으로 적어야 돼. 적을 때는 이중모음으로 적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적자.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애다가 이줄.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의는 무조건 뭐로 발음해야 된다? 이로 발음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만 사도 별표. 단어의 첫 음절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자로 시작하는 말 생각해봐봐. 얘들아, 의로 시작하는 말. 단어의 첫 음절에 의로 시작하는 말 여러분 단어 한번 던져주세요. 의사, 의자, 의미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의로 발음해야 돼. 첫 음절의 의를 누가 이사라고 합니까? 누가 첫 음절의 의를 이자라고 발음합니까? 누가 의미를 이미라고 발음합니까? 절대 안 되죠, 그죠? 첫 음절의 의는 무조건 이중모음의 의로 발음을 하되 두 번째 음절의 의는 이제 뭐로 발음해도 된다는 거야? 이로 발음해도 돼. 주의를 기울이세요가 원칙이지만 주의라고 발음해도 된다는 거야. 협의라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라고 발음해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조사의는 조사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관형격 조사의죠. 관형격 조사의는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야. 원칙은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데 우리의가 원칙이지만 우리애도 허용이고 강의의 원칙이지만 허용되는 발음을 다 넣으면 강의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이거 하나는 확인하고 가자. 민주주의의 우리도 한번 적고 갈까? 민주주의의 원칙 발음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중모음의 의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원칙대로의 발음 한번 적어주시고요. 허용되는 발음 다 적용돼서 허용 발음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적고 갑시다. 민주주의의 의를 원칙대로 발음하는 경우 1, 허용대로 1. 너무 잘 외우는 거가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훈이훈. 예찬이 옆으로 가도 되고 옆에 자료도 또 가도 됩니다. 알았죠? 네. 원칙대로 다 적어주시고 허용대로 적어주시고 한번 적어봐. 민주주의의 의 지금 뚫어내야 된다 얘들아. 정신력으로 우리가 한번 버텨봐야 된다 지금. 이왕 내려왔으니까. 아니면 오늘 잠이 와가지고 막 컨디션이 막 망이다 망 이런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막 옆강의실이나 위로 올라가도 됩니다. 2층에 자습실로 막 가셔도 됩니다. 2층에 자습실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 보셔도 됩니다. 근데 딱 와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집중하자. 자, 원칙대로면 이중모음의 의는 무조건 의로 발음해야 되니까 어떻게 발음하면 된다고? 의가 원칙이야. 그런데 허용되는 발음으로서 바꿔보면 민주주 두 번째 음절이 아니라 네 번째 음절의 의니까 뭐로? 이. 조사니까 뭐로? 에. 맞습니까? 민주주의에 편하게 발음하고 싶으면 얘는 조사, 얘는 죽었다 깨나도 첫 음절의 의는 뭐로 발음해야 된다고? 의로 발음해야 돼. 민주주의의 의이라고 발음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다? 첫 음절의 의는 무조건 의로 발음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한번 적자. 이거는 좀 알고 가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고겸이 쌤이 마음이 아파 죽겠네 진짜. 뇌물 양보할게. 내가 마셨네 미안. 그럼 한번 그거 갔다 와도 된대 알았지? 할 때 물 마시 나오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의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경우로 너무 어거지지만 하나만 더 합시다. 문의를 문의하다. 문의 문의가 어떤 문의입니까? 격자 문의입니까? 한 번만 딱 하고 가자. 이건 맞춤법에서는 나온다. 맞춤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보고 가자. 발음이 이렇게 될지라도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이중모음의 의를 적어야 된다라는 걸 나중에 또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의 발음 하나랑 허용대로의 발음 하나랑 적고 갑시다. 미련 없이 떠날게요. 이제 이것만 딱 하고 문의 문의를 문의하다. 원칙대로랑 허용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얘가 뭐다? 조사니까 허용 발음이 있지. 얘를 또 조심해야 되겠네. 왜?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절대
절대로 뭐로 발음할 수가 없어? 의로 발음할 수가 없어. 문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두 번째 음절의 의야. 원칙과 허용을 한번 생각해봐봐. 문의 문의를 문의하다 하고 과감하게 이제 쫙 달려야 돼. 문의 문의를 문의하다. 오늘 마치고 나서 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칙대로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조사라고 할지라도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니까 어떻게 하지? 문의. 그런데 얘는 꼭 이로 발음해야 되네. 문의를. 원칙대로니까 이중모음 살려서 문의하다. 이게 원칙입니다. 문의, 문의를 문의하다. 끄덕끄덕이 되시나요? 이중모음을 원칙대로 발음하면 문의, 문의, 문의. 이렇게. 허용이면 조사니까 이제 어떻게 해도 돼? 문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문의를 이중모음의 의를 원칙의 발음으로는 의로 발음하지만 허용을 한다는 두 번째 음절이니까 뭐로 발음해도 된다 이제 문의하다 해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이해를 해놓으시면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의문의 변동은 아닌데 한글 맞춤법에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해놓습니다. 네, 적고 갑시다. 다 적으셨나요? 네. 아이스크림 사줄게. 오늘 이거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 보이네. 자, 그러면 3장은 과감하게 넘어가도 음의 길이는 하나도 쓸모가 없어. 선생님도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장음이라는 단어 설명하셨는데요 라는 느낌도 이거 설명하신 거 같나? 장음의 길이 하신 거 맞나? 아니지? 그냥 옆에 본 거지. 혹시나 만약에 뭐 하늘에서 내리는 눈, 사람의 신체의 눈, 뭐 장음과 간음 뭐 그런 언급하시면 얘기하시면 되는데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알았죠? 다음책에 모음책에 그렸으면 그건 반드시 나오고 요거는 한글 맞춤법 때문에 일단 설명한 거고 제 3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에다가 X 음의 길이 3장 X 표시 X 3장은 아니다. 우리 또 호환이가 한번 체크를 해봐주는 네. 자, 그러면 3페이지로 갈게요. 제 4장의 받침말은 얘들아 생각해봐봐. 음절의 끝소리 그치 음절 막 자음군 단수나 비음아 유음아 그 다음에 막 부계음아 지금 막 다양한 음의 변동의 종류를 들어가셨을 겁니다. 겨울방학 때도 좀 하셨을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 생각했을 때 받침에 적용이 되는 받침말을 옆에 가지치기를 알고 적용이 되는 음음 변동의 종류를 생각해보는 거야. 받침의 발음이라고 하면 받침은 중성이지. 받침인데다가는 종성이라고 적자. 제4장의 받침의 발음에서 받침은 중성. 종성에 적용되는 의문의 변동의 종류를 다 생각해봐봐. 받침의 발음에서 종성에 적용이 되는 의문 변동의 종류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마구 던지셔도 됩니다. 자음군 단수나 겹받침이 두 개일 때 자음군 단수나 좋아요. 자음군 단수나 줄여서 자단할게. 또 음절의 끝소리 그치. 종성 자리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생각해봐봐. 지금 비음화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을 만나서 비음화로 동화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비음화는 동화현상으로 갈 거야. 맞아. 3번에 받침 자리에 그드브즈가 있고 뒤에 히읗을 만나잖아. 그럼 거센 소리 대기도 여기서 일어날 거야. 거센 소리 대기도 받침 발음에서 일어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하지도 못했을 내용일 겁니다. 이걸 대답하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쌤이 얘기할게요. 히읗 탈락. 종성에서의 히읗이 있을 때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어미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나는 네가 조하라고 발음하진 않아. 조하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이 되지? 조하라고 종성 자리에 히읗이 있고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의 어미가 오면 히읗을 절대로 발음하지 않는다. 어떻게 발음이 되지? 히읗 탈락으로 조하라고 발음하거든요. 히읗 탈락까지 4가지 받침 발음에서 제시가 될 거예요. 이제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단, 음끝, 거센 소리 대기, 히읗 탈락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제8항 받침 소리는 가느다란 물방울 7개 자음만 발음할 수 있대. 제8항에서 제9항 받침의 끄랑 크는 여러분 뭐로 교체되죠? 종성 자리에 끄랑 크는 뭐로 교체? 끄랑 크는 그렇지. 끄랑 크 밑에다가는 기억. 중요하다. 93페이지. 스스 지츠 트까지 밑줄. 스스 지츠 트까지 다 뭐로 교체? 스스 지츠 트. 디귿 맞나? 크는 뭐로 교체? 비읍. 그럼 그드브 중에서의 하나로 대표음 그드브로 발음을 한다. 그드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얘네들 공통점 좀 생각해봐봐.
자음 체계에서 기읍이랑 디귿이랑 비읍을 표로 생각했을 때 얘네들의 공통점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서 어디에 해당하지 일단? 예사소리. 그리고 그드브는 맞아. 조음의 방법에서 뭐야? 그, 드, 브 터트리는 파열음이야. 그래서 맞아. 대시 수업 시간 평파열음을 얘기하셨나 보네. 천티께서 평파열음이라고 얘기하셨나? 아, 이렇게 알고 있는 거가 알고 있는 지식이었군요. 말했으면 좀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드브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평파열음이라고 적자. 평은의 파열음이다. 그드브 밑에다 뭐라고 적자? 평파열음이라고 적자. 평파열음 중에 하나로 바뀐 거야. 끄랑 크는 된소리랑 거센소리인데 평음의 기억음. 그리고 스스 즈츠트 평음의 파열음 드로 크는 비음. 평파열음의 그드브로 교체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체. 평음은 예사소리, 그드브 이런 평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음의 된소리는 끄뜨뜨, 격음은 크트프라고 거센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유니윤이가 평음 뭐라고요? 예사소리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닥다, 키읔, 키읔다, 옷, 비타, 브름시브라 이런 예시들은 여러분이 눈으로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4쪽. 오늘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꼼꼼하게. 제10항. 이거 무슨 현상이지? 격받칠 그스, 느즈, 르브, 르스, 르트, 드스,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그느르브로 발음이 될 때 제10항에다가 이거 1, 2, 3, 4 중에서 뭐라고 달아줘야 돼? 제10항 밑에 음운 변동의 종류의 자음군 단수나. 너무 잘하는데 제10항 밑에다가 자음군 단수나. 그래서 너가, 안다, 여덟, 널다, 외골, 할다, 각, 없다의 발음 여러분 다 끄덕끄덕이 될 텐데 다만에다가 세모, 별표 세모 암기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리을 비읍의 발음 외우셔야 돼요. 자음군 단순화에서 리을 비읍이 리을도 발음이 될 수도 있고 비읍도 발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단어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리을 비읍 위로 갔을 때 넓다에서는 넓다예요, 넓다예요. 리을 비읍이 넓다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단어 뜻 넓다에서는 넓다입니까, 넓다입니까? 넓다죠. 리을로 발음했죠. 뒤에 거 탈락됐죠. 그런데 밥다 같은 거 이거 영어 단어로 뭐로 바꾸셔야 되겠습니까? 스테본입니까? 뭡니까? 이 밥다 외우셔야 돼요. 밥다, 밥고, 밥지는 무조건 뭐로 발음해야 된다? 비읍으로 발음하는 거야. 밥다, 밥소, 밥지, 밥는 하고 비유가 나중에 외울 거지. 밥게, 밥고까지. 리을 비읍은 무조건 대표음이 리을인데 단 어떤 경우만 밥다만 비읍으로 발음한다. 또 하나 더 단. 넓다, 넓고, 넓지 무조건 리을이었으면서 단단단 어떤 경우에서는 2번 넙죽하다, 넙둥글다에서는 뭐로 발음해야 되는 거야? 비읍으로 발음해야 되는 거야. 너무 중요해. 넓다, 넓고, 넓지는 리을이었으면서 뒤에 죽하다랑 둥글다랑 하나 더 칸이 있지. 우리 예시 적으라고 칸을 하나 비워놨어. 넙죽하다, 넙둥글다에서 넙적하다 한번 적어보자. 넙적하다. 넓다에 어근에 적하다를 붙여서 발음 한번 적어봐봐. 이렇게 적으라고 했을 때 어떤 의문의 변동이 몇 회 일어나는지 적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넓적하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줘 얘들아. 넓다, 넓고, 넓지처럼 단일어의 넓다의 활용은 리을로 발음해. 넓다, 넓고, 넓지 리을로. 근데 뒤에 둥글다 어근 하나 더 붙었지. 그 다음에 죽하다 어근 하나 더 붙었지. 적하다처럼 하나의 단어의 뿌리 어근 하나 더 붙였지.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자는 거야? 널이 아니라 기읍의 넙.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 쪽에 크트프스 쪽으로 된소리 되기 점. 기억이랑 히읗 만나서 받침 발음의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야? 거센 소리 되기 하다. 이럴 때 이제 이거 발음 적고 3번의 의문의 변동이 탈락 1번, 교체 1번, 추격 1번. 의문의 개수는 2개 줄어들었어요. 이런 선지도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지금 넓적하다가 자음군 단순화에 탈락 1번에 된소리 대기에 교체 1번에 거센 소리 대기에 축약 1번에서 총 3번의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고 의문의 개수 2개 줄어들었다. 이런 선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풀이로 가면 모든 내가 의문의 변동의 종류를 알면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선지의 OX 판단이 가능해야죠. 괜찮죠? 그래서 리을 비읍 외워야 돼. 리을 비읍은 리을이다. 넓고 넓고 넓지. 여덟 얇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얇다 얇고 얇지. 리을 비읍은 무조건 리을인데 단. 밥다 밥고 밥지에 밥다의 단어만 비읍. 넓다 넓고 넓지였으면서 뒤에 둥글다 죽하다 죽하다 붙으면 넙둥글다 넓적하다 넓죽하다. 괜찮지? 오케이 넘어갈게.
그러면 제11항에 겹받침 리을기읍, 리을리읍, 리을티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금읍으로 발음을 하는데 닭이랑 흑자랑 막다랑 늑지랑 으따랑 으꼬랑 정다랑 삼 다 끄덕끄덕 다만에다가 시험지에 리을기읍은 있어야 되죠. 시험지에 리을기읍은 선생님의 판단으로 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시험지에 장문 단순화에 리을기읍의 예시가 빠졌다? 있을 수가 없는 리을기읍에서 별표 시험지에 리을기읍 장문 단순화가 빠졌다? 있을 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리을기읍의 다만에다가 별표 3개 됐습니까? 용언의 어간에다가 밑줄 그시고 별표 3 조건이 달렸네. 리을기읍이 지난 개나 아무 때나 어떠한 경우에서나 리을기읍이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야. 용언의 어간 리을기읍 아니야 괜찮아. 리을기역의 어간의 말은 리을기역에서 기역의 어미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는 거야. 자 이제 시작할게. 리을기역에서 맑게 맑고 묽고 얼건한데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용언의 어간 리을기역이 어미 기역 앞에서야. 용언의 어간 말은 리을기역이면 기역 앞에서 해서 기역 앞에서에다가 밑줄 그시고 기역 앞에서에다가 밑줄 그럼 이 기역은 뭐가 돼야 된다? 어미야 어미. 힘내 봐봐. 막 개라고 하면 용언의 어간이 리을기역이고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얘는 항상 뭐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무조건 리을기역은 뭐로 발음인데 리을이야 맑고 막지 라는 거여서 근데 기역 미안해 말이 잘못 났어 기역으로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얘 경우가 뭘로 발음하면 된다? 리을로 발음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외의 경우는 다 뭐다? 기역으로 발음하는 거야. 그러니 얘는 어떻게 발음해주라고? 맑게 하고 발음할 겁니다. 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죠? 라고 하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 번 더. 리을 기역 때 어미 기역이 오면 기역 기역의 발음이 안 되니까 뭘로 발음해줘라? 리을 기역으로 발음해라. 그래서 얘랑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환경으로 만약에 흑과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닭과 맥주 하자. 닭과 맥주. 똑같이 리을 기역의 기역이네. 근데 닭과에서는 우리 달과라고 발음할까? 닭과라고 발음할 거야? 닭과야. 그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발음은 누구나 달과라고 발음하지 않고 닭과 맥주라고 발음할 거니까 발음은 누구나 맞출 수 있거든. 이유를 설명해봐봐. 왜 얘는 리을기역의 기역이고 왜 리을기역의 리을이지? 얘는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뭐이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 완벽한 답안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모르겠으면 용언의 어간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용언은 뭐이니까? 동사랑 형용사니까 얘 동사 형용사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얘가 명사니까 얘기하면 더 맞는 말이고 맞지? 명사에다가 과는 조사니까. 그러니 용언의 어간이 아니어서 닭과라고 발음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건 꼭 적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지에 리을기역이 안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옆에 비교할까? 맑게 옆에다가 뭐 적고 가자? 달과를 적고 가자. 닭과. 리을기역에서 닭과는 밑에다 뭐로 적으면 되지? 닭은 명사, 과는 조사. 그래서 닭과라고 발음이 된다. 된소리 대기는 이제 나중에 다 쏟아질 거야. 된소리 대기. 건우씨 괜찮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제10항과 제11항 자음군 단순화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자음들은 다 자음군 단순화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을 기억 조심하셔야 되고요. 리을 기억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2항.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답니다. 1번. 히읗에 그드즈가 결합이 되면 크트츠 되는 거. 이거 뭐라고 하면 되지? 제12항의 1번 앞에다 뭐라고 적을까? 제12항의 1 뭐라고 적어줄까? 거센 소리. 넌 공부를 많이 해왔구나. 놓고, 좋던, 쌓지, 달치, 않던 많고. 됐어. 좋았어. 그리고 붙임 1. 그드그즈, 히읗이랑 결합하는 경우도 각하, 먹히다, 밝히다, 넓히다, 좁히다, 앉히다, 맏형, 꽂히다까지 발음하시면 됩니다. 밝히다에다가 동그라미 비교사항이 있어요. 밝히다에다가 동그라미 비교사항이 있어요. 발음을 적어주세요. 밝히다, 밝히고로 할게요. 밝히. 사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 흑, 더. 너무 환경이 유사하지 않아 얘들아. 리을 기읍 뒤에 히읗. 리을 기읍 뒤에 히읗. 네. 흑하더 흑하고도 하나 더 추가할게요. 흑이랑 물이랑 흑하고 물이랑 할 때 조사하고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할 때 조사하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고는 조사.
약간 우리 호환이의 뒤통수가 실판에 딱 이게 적중돼 버렸네. 각도를 약간 바꿨더니 히히히. 호환이의 자리에 괜찮다. 호환아 디테미남이라서 잡혀도 된다. 네. 알겠어. 몰랐어 쌤이 보여줄. 유진이 어디 갔어? 화장실 갔나 보네. 금방 해줄게. 잠시만. 당연하지. 1, 2, 3, 4, 5, 6, 7. 이거 수학하실 거거든요. 오케이, 다녀올게요. 발음 적으면서 그럼 잠시 분위기 전환 좀 할까? 네, 이거 하겠어요. 시원하게 탔습니다. 네. 하는 거에서 그걸 고려를 하셔야 돼요. 파덕과 밝히고의 희의 차이. 손 씻고 세수도 하고 이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넘어가자. 할 수 있다. 두 개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발음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해볼게. 춘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지? 밝히고는 바로 거센 소리 내기. 밝히고 동의하신 이응 오케이. 거대 한 번. 왜? 밝히다 밝히고 밝히지. 밝히까지 어감 고감 어미. 엄밀히 말하면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봐. 이런 거는 박다라는 어근에다가 희라는 적사가 붙어서 밝히다라는 단어가 파생됐다라고 얘기하지. 다시 한 번 더. 한 단어인 거야. 한 단어가 용언이 활용이 될 때 밝히다, 밝히고, 밝히지, 밝히니, 밝히까지가 어감, 고가 어미. 밝히다는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단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 한 단어의 어감 부분에서는 자음분 단수나 할 필요 있어 없어? 리을기울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음분 단순화의 짓거리를 해가지고 박히고라고 발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는 바로 리을기울기에서 자음분 단순화 할 필요 없이 기억 밝히는데 밝히고도 거센 소리 내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한 단어니까. 하지만 흑화덕이랑 흑하고를 비교했을 때 흑의 화덕이야. 흑도 명사, 화덕도 명사. 네, 분출 문제에서 있는 거다. 선생님들이 이런 예시들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다. 명사. 각각의 단어니까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지. 흑이랑 화덕은 각각 단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자음분 단순화를 먼저 해서 흑, 화덕인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거센 소리 대기로 흑, 화덕이 되지. 뭐로 발음하면 안 된다? 흑화덕도 안 됩니다. 흑화덕 하면 안 된다는 거. 흑화덕 아니라 뭐다? 흑화덕이다. 흑화덕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있다. 그리고 또 발음해봐. 흑하고라고 흑하고 안 됩니다. 명사에다가 하고 조사니까 뭐 하자고? 자음분 단수나 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거센 소리 대기 발음해봐봐. 흑하고.
괜춘? 오케이. 좀 중요. 밝히다는 하나의 어감 부분에서의 한 단어니까 바로 거센 소리 내기로 밝히고 흙이랑 화덕, 흙이랑 하고 각각의 명사면 자음분 단수나 하고 거센 소리 내기. 흔히훈 잘 안 보이나요? 네. 준준이 뭐? 어디? 흑하고에서 기억 밝히기 시 거센 소리 내기 일어나서 흑하고 해야지. 미안해. 화덕으로 오버했네. 고마워. 흑하고 땡큐.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실시간 보고 그 차이. 맞아. 그렇게 생각해요. 형식 형태소인데 그거보다 얘는 하나의 어간이기 때문에 한 단어라서 한 단어 안에서 얘네들이 찢을 필요 없이 그냥 거센 소리 내기를 바로 하면 돼. 근데 얘네들은 각각 단어니까 밝히고는 그냥 밝히다 한 단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춘? 오케이. 예시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흑화덕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흑화덕이랑 흑하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 그러면 꽂히다, 앉히다, 밝히다, 넓히다도 여러분이 끄덕끄덕 해주는 것 같으니까 일단 5쪽으로 갈게요. 지금 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부치미에 나온 거예요. 부치미에서는 뭐가 더해질 수 있는 거지? 흑화덕이 여기 오는 거야. 흑화덕이 여기 오면 일단 뭘 해주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분 단순화를 하라는 거야. 오탄벌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내기를 하라는 거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거센 소리 내기. 나탄뜻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거센 소리 내기. 숫하다에다가 동그라미 이것을 히읗 탈락이라고 낚시를 하니까 히읗 탈락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숫하다에서 히읗만 사라지면 지금 딱 히읗 탈락이면 숫하다가 되잖아. 이걸 히읗 탈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히읗이 사라진 히읗 탈락이다. 그럼 히읗 탈락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되겠죠. 숫하다는 어떻게 된 건지 중간 과정 적어주세요. 숫하다에서 중간 과정 한번 적어봐요. 숫하다 첫 번째 단계 얘기해줘. 뭐 할까? 숫하다는 종성자리의 티귿이니까 거센 소리 내기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끝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거센 소리 내기 숫하다 거배. 괜찮니? 오케이 적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자. 이번에 얘는 안 나와. 왜냐하면 그냥 예외거든. 다수에서 히읗이 탈락될 환경이 아닌데도 탈락이 되거든. 만수에서 히읗 탈락됐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자음분 단순화 때문에 히읗 사라진 거지. 실소도 자음분 단순화 때문에 히읗 사라진 건데 된소리에 소소로 발음하는 거는 된소리 내기도 아니야. 그래서 이건 의문의 변수가 아니라서 다수, 만수, 실소는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그냥 끄떡끄떡 하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3번에 논는이 되는 거에서 중간 과정 한번 생각해봐봐. 논는은 어떻게 발음하면 논는이 되지? 발음 한번 적어주자. 어떻게 할까? 논는은 먼저 1단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논는 그리고 곧 살펴볼 그드그 뒤에 니음이 맞으면 비음화가 되는 논는. 오케이. 중간 과정 한 번만 적어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3의 부침에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밑줄 거죠.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밑줄 거죠.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현상이지? 않는, 뚫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 거. 이거 뭐라고 의문의 변동 종류 얘기하면 돼?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밑줄 거서 이거 뭐라고 적으면 돼? 히읗 탈락. 봐봐봐봐. 겹받침에 니은 히읗에서 히읗이 사라졌어. 자음군 단순화 해야 되는 거야.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그어서 이걸 뭐라고? 자음군 단순화라고 적어버릴 거지. 자음군 단순화 하고 나서 니은이 만나면 유음화까지 가야 되는 걸로 뚫레랑 뚫는 끄득끄득 하면 되겠지? 유음화 곧 나올 거니까. 그리고 4번에다가 별표. 4번 12항의 4에다가 별표. 히읗 뒤에 물결 표시 가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동의사에다 물결 표시. 모음에다가 방점 좀 꽁꽁 찍어주고. 어미나 전미사는 의미가 있는 형태소일까 의미가 없는 형태소일까? 예를 들어서 나은의 은, 실어도에서의 어도, 사이다에서의 이 이런 어미나 전미사는 즉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우리 형태소 배울 때 어미나 전미사는 실질 형태소입니까? 형식 형태소입니까? 맞아. 어미나 전미사 밑에다 형식 형태소라고 적을 거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정미사의 형식 형태에서 오게 되면 다시 또 밑줄 긋자.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의 답이 쭉 끄시고 이건 뭘까? 그러면 나은, 노아, 사이도, 만화에서 특히 만화에다가 별표 한번 쳐주시고 만화에다가 특히 별표 자음군단 순화일까요? 히읗 하나일까요? 만화에 히읗이 사라지는 거 겹받침의 니은 히읗 실어도의 겹받침의 니은 히읗에 히읗이 사라지는 거 자음군단 순화입니까? 히읗 탈락입니까? 자음군단 순화로 낚시질을 하실 거예요. 실어도랑 만화가 겹받침에서의 니은 히읗이고 실어도의 니은 히읗이 겹받침이잖아요. 그래서 자음군단 순화로 낚시질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자음군단 순화가 아니라 연음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히읗이 사라졌죠. 만하 해야 되는데 히읗 사라졌죠. 실허도 해야 되는데 히읗 사라졌죠. 싸히도 하지 않고 히읗 사라졌죠. 노하 아니라 노하죠.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히읗 탈락이에요. 히읗 탈락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해서 히읗 탈락. 옆에 필기 하나 크게 별표해서 필기 빵 하나 적어놓겠습니다. 필기 하나 크게 별표해가지고 비도 빵. 뭐 하지 않는, 뭐 하지 않은 두 개 발음 적어주세요. 않는 발음 적어주세요. 그리고 무슨 현상인지 적어주세요. 음운 변동의 종류에 무슨 현상인지 각각 적어주세요. 다와 가요. 이렇게 하면 보기가 이제 끝나가요. 제로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예외를 안 다뤄주기 때문인 거예요. 저걸로 그냥 그냥 한번 읽고 나면 비음만 한 개밖에 대표되는 거 없어요. 세부 규정에 대한 예시를 안 다루기 때문에 저걸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않는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해야 돼? 음운 변동의 종류에서 젖받침에 니은 이것이 탁 막혀가지고 그렇지 자음군 단수나 않는 모음으로 연음에서 올라가면 되는데 연음 안 하고 뭐로 발음하면 되는 거야? 히읗 탈락돼서 아는이라고 발음하는 거지. 맞지? 이거는 뭐라고? 히읗 탈락이고 위에 거는 뭐라고? 자음군 단수라고. 차이 알겠어? 그러니까 히읗 탈락의 환경을 외워야 돼. 히읗 탈락의 환경은 종성 자리에 받침이 겹받침의 히읗이든 홀로의 히읗이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정미사의 형식 형태소를 만났는데 연음을 안 하고 히읗이 사라진다? 그게 히읗 탈락이야. 히읗 탈락은 이 환경밖에 없어. 히읗 탈락은 어떨 때만 이것만 히읗 탈락인 거야. 숫하다처럼 히읗만 사라져도 되는 그런 애들이 히읗 탈락이 아니야. 이 경우만 히읗 탈락은 딱 한 환경이다.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14만으로 가면 이제 끄덕끄덕으로 좀 편하게 갈 수 있어. 17항까지. 곱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 다시 한 번 더 물결 표시하고 갈까?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에다 물결 표시. 그러면 이거는 제14랑 밑에다가 적으면 돼. 다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해라 하지 마라. 음끝 X. 음끝 하지 말고 그냥 연음하라는 거야. 깎아, 옷이 있어, 나지, 꽂아, 덮이다, 앞으로, 앞에, 쫓아, 꽂히. 천상희 쌤이 음운의 변동에서 연음은 탈락, 교체, 첨가, 축약에 해당된다 했어? 안 된다고 하셨어? 안 된다고 했어.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아니야. 음운의 변동에 연음은 아니다. 그냥 그대로 자리 이동이다. 제14항 겹받침이 또다시 물결 표시.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나옴이 전미사에다 물결 표시 형식 형태소라고 적자. 형식 형태소 오면 그대로 연음해. 그러니 14항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자단 X. 13항은 음끝 X, 14항은 자단 X. 자단하지 말고 연음에 넋이 앉아 갈글. 젊어 골시 값을 없어 읊어 핥아. 이걸 다글다글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글다글이라고 하면 안 돼. 흐글흐글이라고 발음하셔야 돼. 흘글, 갈글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6페이지 나갑니다. 그런데 받침 뒤에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되는 실질형 태소가 오면 실질형 태소에다가 위줄 끄시고 대표음으로 바꿔에서의 대표음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 뭐라고 적자? 음끝. 바타레가 아니라 바다레. 늪함이 아니라 늪아. 저점이가 아니라 저점이. 맞섰다가 아니라 맛없다. 겉옷이 아니라 겉옷. 헛웃음, 옷뒤.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만에다가 세모. 맛있다랑 멋있다에서의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줘. 있다는 실질이야 형식이야? 있다 없다의 있다는 실질이야 형식이야? 실질이지. 그러면 실질이면 원래 원칙대로 발음하면 뭐라고 발음했었어야 돼? 한번 서수령이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어. 정민채 쌤이라는 쌤이 계셔서 맛있다랑 멋있다가 원칙 이거 동의하십니까? 맛있다랑 멋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맛있다 멋있다로 발음을 하니까 허용이 된 거야. 맛있다랑 멋있다로 허용이 된 거야.
그지? 그래서 만약에 맛있다랑 멋있다를 원칙대로 발음한다면 있다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했어야 된다? 맛있다, 멋있다. 이게 원칙이야. 원칙의 발음이 이렇게 발음나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있다가 실질 형태소니까. 맛있다랑 멋있다로 대표음으로 바꿔서 음자를 끝으로 규칙하고 맛있다로 멋있다로 발음하는데 사람들이 하도 맛있다 멋있다로 발음하니까 허용한 겁니다. 허용. 괜찮지요? 예. 겹받침의 경우에도 그중 하나만에다가 또 동그라미 치자. 그중 하나만에다가 동그라미. 한마디로 그중 하나만이라는 말은 뭐다? 밑에다 자당하라는 이야기야. 자당. 넉섭다가 아니라 넉없다. 자음근 단순하고. 달갑해가 아니라 다갑해. 값어치가 아니라 값어치. 값있느냐 아니라 값있는. 자음근 단순하고 연음하라는 거야. 학습 괜찮아요? 괜찮죠? 그럼 받침말을 해서 지금 나온 거 다 뭐다? 음끝, 자단, 거센 소리 대기, 히읗 탈락은 정리가 끝난 거야. 탈락이랑 교체랑 축약까지 살펴본 거지, 그치? 엄청 많이 온 거야. 그러면 제5장의 음의 동화는 3개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 동화현상 3개 생각해봐봐. 이거 괜찮니? 자음분 단순화하고 연은 오케이. 제17장 이제 제5장의 음의 동화로 가자. 음의 동화 3개. 동화현상에서 첫 번째 뭐가 있고? 비음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진짜 항상 매번 1학년은 문법이랑 문학이랑 독서지만 이렇게 골고루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중간고사를 마치고 나서 기말 때 상담을 해서 수업을 같이 하게 되는 친구들은 딱 나뉘어져. 문법은 다 맞췄는데 문학은 완전 망한다든지 교과서 지문에서 교과서 지문을 맞췄는데 문법을 아예 못한다. 좀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골고루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지금 주어졌거든요.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좀만 힘을 내보면 돼요. 지금 이왕 왔으니까 알았지? 음의 동화 3개. 그렇지. 비음화.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을 만나서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또 생각나는 거 순서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거 뱉어버리자. 비음화가 또 유음화. 유음이 아닌 애가 유음을 만나서 유음화 또 그렇지. 구개음화까지. 이 3개야. 그런데 비음화랑 유음화는 되게 동일한데 구개음화만 가지는 독특한 차이점 설명할 수 있겠어? 구개음화만 뭔가 다르더라? 얘랑 비교했을 때 비음화, 유음화랑 비교했을 때 구개음화만 다르더라? 뭐가 다르지? 형식 형태소라는 의문문적인 조건이 아닌 형태론적인 조건을 달아야 돼. 꼭 반드시 실질이 아닌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돼. 브라보! 또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자음과 자음끼리의 만남이라면 얘는 자음이 모음이랑 만나서 닮아가는 현상이야. 맞지?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 제17항에 드트가 줄 것 같아. 좀 춥나? 그럼 조금만 올려놓을게. 조사나 전미사에다가 물결 표시하시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좀 감기에 걸리기가 좋아가지고 너무 온도를 확 여러분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좋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시원하게 쾌적하게 만들게요. 조사나 전미사를 뭐라고 바꾸자?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이 앞에서 즈츠로 바꾸어서 디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하자. 고디 듣다가 아니라 고지, 부디가 아니라 부지, 미다디가 아니라 미다지, 땀바디가 아니라 땀바지, 바티가 아니라 바치, 벼훌티가 아니라 벼훌치. 붙임에서 드디에 정미사히 동그라미. 얘는 거센 소리 대기 하고 난 뒤에 붙이다가 붙이다, 다티다가 다치다, 묻히다가 묻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기다가 적고 가시오. 아까 했던 예시로 땅 속에 깊이 고무를 묻혔다. 고물이 묻혔다. 발음 한 번만 딱 더 적고 가세요. 고물이 묻혔다 해서 발음을 2단계에 끝나지 마시고 3단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로 땅 속에 고물이 묻혀. 3단계 한 번만 딱 적고 바로 설명할게요. 해봅시다. 드랑 흐가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고 드랑 흐가 만나면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묻혀. 그 다음에 구개음화 일어나서 맞아. 드트가 이나 반모미에서 이를 만났으니까 묻혀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오늘 뭐를 배웠으니까 5항에 다만 이를 배웠으니 뭐까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즈츠치가 용언에 활용해서 열을 만났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이 묻혀라고 발음이 안 된다니까. 묻혀, 굳혀 발음이 안 돼. 붙여 안 돼. 굳혀, 묻혀, 굳혀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17항에 필기를 할 게 좀 많았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외음화가 되게 중요해서 일단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드트가 조사나 전미사의 이나 반모미를 만나서 드트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인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셨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드랑 트가 이나 반모미의 형식 형태소인데 왜 드트로 바꿔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드트가 드트로 발음을 하면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쉽게 발음하려고 드트를 드트로 옮기는 거잖아. 그러면 대체 얘의 무엇에 닮아갔길래 드트로 이름하여 국외음화 변화되었다 화 붙인 걸까? 드트가 국외음은 그러면 이걸 질문하면 너네가 찾을 수 있겠다. 국외음은 조음의 위치로 분류한 거예요? 조음의 방법으로 분류한 거예요? 가로줄이에요? 세로줄이에요? 국외음은 맞아요. 위치예요. 뭐냐? 입천장이거든요. 구, 입구에, 개, 천장, 입천장이거든요. 입천장 소리 드트로 바뀌었다라는 거네요. 그럼 드트는 위치로 봤을 때 원래는 뭐였는데요? 드트는 잇몸 소리 치조음이었죠. 드트의 치조음이 이나 반모미를 만나서 입천장의 드트로 갔으니 조음의 위치로 옮긴 거다, 맞지? 얘가 소리가 나는 조음의 위치로 옮겼는데 이나 반모미가 어디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고모음이라서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 고모음에서의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기에 입천장으로 옮긴 거야. 가까워져야지 쉽게 발음하니까. 구디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구지라고 발음. 입천장에서 이랑 지가 함께 발음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줘. 조음에 어디다 적으면 된다? 17항 밑에다 적으면 돼. 국외음화라고 17항 밑에다가 국외음화라고 적으시고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까? 조음 위치 동화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 안 하셨어요? 조음의 위치 동화라는 말 안 나왔어요? 국외음화 조음 위치 동화, 비음화는 조음 방법 동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셨나요? 네, 그러면 적고만 가겠습니다. 알고는 있으셔야 돼. 조음의 위치에 동화가 된 거다.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드트가 치조음이고 이가 고모음이라서 고모음의 입천장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국외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조음의 위치로 바뀌어서 조음의 위치 동화. 네. 그러면 별표 한번 찍고 조음 위치 동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조음의 위치에 동화가 되면서 조음의 방법은 고정이야 아니면 따라서 변화가 된 거야? 드트가 드트로 바뀌었을 때 드트는 조음 방법은 뭐야? 드트는 드트 하여름. 근데 드트는 하차요. 그러니까 조음의 위치에 동화 목적이 있는데 바뀌다 보니까 조음 방법도 덩달아 바뀌어버렸네. 근데 동화의 목적은 조음 방법을 바꾸려고 했던 건 아닌 거야. 동화 목적은 뭐다? 이가 있는 위치로 옮겼기 때문에 동화의 목적은 국외음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조음의 위치 동화야. 조음의 위치에 동화를 대고 보니까 조음 방법이 따라 바뀐 거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알겠죠? 조음의 위치에 동화인데 조음의 방법이 따라 바뀐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비음화랑 유음화랑 좀 차이점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거의 산 정상으로 다 갔다. 깔딱고개다 지금 깔딱고개 여기까지 왔다. 조금만 더 힘을 내. 힘을 내요. 슈퍼파워 30분 뒤에 마친다. 18항 간다. 다침 그드브에다가 밑줄 끄시고 얘네들 공통점이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그드브 얘네들 뭐야? 파열음이야 파열음. 공통점은 위치로도 잡을 수 없고 그드브 소리 세기에서의 평음의 파열음이야. 그냥 파열음이라고 적자. 걔네들이 니음이음 한다면 기억이 여린입 천장 소리거든요. 여린입 천장 소리에서 소리가 나는 비음으로 내려와 보면 이음이 있어. 디귿의 치조음이 비음으로 소리가 나는 거 내려와 보면 니음이 있어. 비읍의 입술 소리가 비음으로 소리 나는 거 미음으로 보면 이응 니음. 그래서 제18항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비음화라고 적으시고 비음화는 파열음이었던 애가 비음을 만나서 같은 비음으로 바뀐 조음 방법 동화다 라고 적어야 돼. 조음 방법 동화. 그런데 조음의 위치는 건든다 안 건든다?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 여린입 천장 소리나 소리 위치 유지하면서 그대로 기억. 조음 방법 동화 적자. 조음 방법 동화. 잠을 깰 수 있겠군. 다음 충전이 최고야.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졸면 안 되는 거야. 저희 옆으로 가야 돼. 언니, 꺼내.
안 좋을게. 우리 힘내서 해보자. 자,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여름이 이응 콧소리를 만나며 기억은 이응, 디귿은 이응, 기억은 이응으로 도움의 방법의 동화가 되는데 도움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도움 방법 동화. 인생아 손을 뻗을 때 돌아가 괜찮지? 그런데 비음화를 이거 하나만 알면 안 돼. 비음화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두 번째로 가보자. 두 단어가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냥 까면서 들어도 되니까. 십호항을 비음화라는 거를 꼭 알아야 돼. 십호항 비음화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해. 받침 미음이응에다가 동그라미, 비음이 오히려 얘네는 앞에 있는 거야. 이게 차이점 잘 봐봐. 18항은 하얀음이 있고 비음이 뒤에 있어서 역행이야. 방향으로 본다면 역행이야. 뒤에 있는 비음이 앞에 거를 잡아먹었어. 같은 비음으로. 사실상 방향으로 본다면 역행 이런 얘기도 해. 근데 19항은 앞에 비음이 있는데 뒤에 유음을 만났을 때 순행으로 비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19항 밑에도 뭐라고? 리을 비음화라고 좀 적어줘. 19항은 그냥 비음화가 아니라 우리 문제 풀 때 쌤이랑 구분해야 되는 거보다 얘를 이름하여 리을 비음화라고 부르자. 하야름이었던 애가 비음으로 바뀌는 18항이 비음화의 가장 1번 규칙.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미음, 이응 뒤에 리을이 왔을 때 리을이 유음화를 시켜버리는 게 유음화가 안 되네. 리을이 아니니까. 미음, 이응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뭐라고? 리을 비음화. 19항 밑에다가 리을 비음화라고 불러야 돼. 리을 비음화. 그래서 담력 아니라 담력, 침략, 강릉, 항로, 대통령. 여러분 이것도 알고 있으셨어요? 미음, 이응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 그죠? 그리고 붙임으로 갔을 때 받친 그브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을 한다. 그브 뒤에 연결되는 리을 순서를 기억해야지. 그브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한꺼번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비음화를 적용해야 돼. 첫 번째, 아무도 비음이 아니야. 기역과 리을이랑 만났어. 그브 뒤에 리을이 왔을 때 아무도 비음이 아닌데 둘 다 비음이 아닌데 우리의 만남에 내가 먼저 비음으로 바뀌고 이 비음이 다시 기역을 이응, 비읍은 미음으로 바꾸는 붙임을 상호동화라고 이름을 좀 붙여서 구분하자. 다시 한 번 더. 18항은 그냥 비음화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음화 가장 평파열음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좋은 방법도가 가장 기본. 19항은 뭐예요? 19항을 리을 비음화라고 이름 붙였어. 19항의 리을 비음의 붙임은 서로가 다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상호 비음화라고 적을게. 상호 비음화. 상호 동화로 상호가 서호 비음이 되었다고 상호 비음화, 상호 동화 이렇게 별칭을 짓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비음화 총 3개예요. 그드드 뒤에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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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뒤에 리을, 그브 뒤에 리을 총 3가지예요. 비음화는 3개로 세분화시켜서 기억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브 뒤에 리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지에 여러분 꿈틀 교재에 이 단어가 또 있는지 확인 안 했는데 착, 료 시험에 나왔습니다. 착, 기억, 미역, 기억, 리을 만나서 밑에 단어 있어요? 네. 한 개가 남아요? 더 먹고 싶은 사람 없어요? 먹대장 없습니까? 아이스크림 안 먹었군요. 그 감기라 가지고요. 괜찮아요? 안 먹고 싶어요? 네, 오케이. 먹대장 누군가가 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도전 2개 먹어도 되겠다. 오케이. 강요 오는 거 아니겠지? 먹대장 출발. 착륙료 발음 기억해 놓으시고 확인 받아주세요. 책에 있으면 그 책과 바로 내는데 쌤 이거 맞아요? 라고 쌤한테 확인 받아주세요. 착륙료 확인 받기. 그러면서 우리 한번 같이 또 얘기 나누는 거지. 착륙료 적어놓기.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20항으로 바로 되겠다. 착륙하는데 요금을 내야 되거든. 착륙 요금. 오케이. 20항. 얘는 리을에 앞이나 뒤든 상관이 없어. 앞이나 뒤에다가 앞이든 뒤든 상관없이 리을로 발음하는 거에 난로, 신라, 대관령, 물난리 쪽 봐봐. 앞이랑 뒤에 다 만났으니까 물난리 되어버리는 거잖아. 그지? 첫 소리 리을이 리을, 히읗, 리을, 티읕 뒤에 연결되는 경우도 이해 중한다. 달른 봐봐. 이거 자음군 단순화야 히읗 탈락이야. 달른은 자음군 단순화하고 유마. 자음군 단순화하고 유마. 자음군 단순화하고 할래도 유마까지. 괜찮지요? 네. 그러면 유마도 당연히 좋은 방법 동화라는 거 말하면 입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같이 리을, 리을이 되는 좋은 방법 동화입니다. 순조롭네요. 8페이지 갈게요. 8페이지에서 다만에다가 크게 별표 치시고 수업시간 확인이라고 좀 적어봐.
이거 홈트리나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으면 100% 시험에 나오거든. 어때 얘들아? 유음화의 환경인데 비음화가 일어나는 예외 11개거든. 이거 언급하신 것 같아? 아니면 교재에 문제로 있을까? 그래서 크게 발표하시고 수업 시간 확인이고요. 교재에 있거나 수업 시간에 했다면 이거 역시 100%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 게 되거든요. 안 하셨어? 안 하신 거 같나? 그럼 문제에 있는지 쌤이 한번 잘 볼게요. 문제에 있는지 잘 한번 보고. 그래서 이거는 생암기 유무라고 적죠. 생암기 유무.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생암기를 있냐 없냐, 수업 시간에 했냐 안 했냐, 여부 유무 따라보겠습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죠? 의결란해야 되는데 의결란, 임진란해야 되는데 임진란, 생산량해야 되는데 생산량. 그럼 공통점을 굳이 찾아보면 3음절 이상의 한자어들은 유음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유음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굳이인데 만약에 수업 시간에 진짜 안 하셨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쌤은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좋겠지 않나라는 거에서 동그라미만 치고 갈게요. 의견란에다가 동그라미, 의결란 안 하니까 의견란, 생산량 안 하니까 생산량, 동그라미, 공권력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정도만 알아놨으면 좋겠는 게 일단 권력을 옆에다 적어봐요. 권력은 어떻게 발음하지? 권력하고 유음화가 일어나. 맞지? 권력은 권력하고 유음화가 일어나. 그런데 공권력하고 붙는 순간 공권력하고 유음화가 아닌 뭐가 일어나지? 비음화가 일어나니까 비교하고 싶어서 옆에다 권력 옆에다가는 유음화가 일어나지만 공권력이 붙으면 비음화가 일어난다. 3음절 이상의 한자어에서 오케이. 네. 자 이제 딱 좋은 타이밍. 강충전을 했으니까 가장 어려운 제6장의 경음화를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 머리를 쉴 수 있습니다. 봐봐 얘들아 이제 한 장 남았어. 이거 하고 나면 끝났어. 할 수 있지? 15분 정도 더 해볼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1항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음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21항에서 여러분이 이걸 이런 이상한 짓을 했네 라는 걸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 감기에 미음이 이음으로 바뀐 거는 동화현상으로 뭔가 이상한 짓거리를 했다라는 건데 뭐의 동화가 된 것 같아? 기억이 미음에 영향을 미쳐서 미음이 이음으로 바뀐 거잖아. 그럼 이거 미음이 기억에 뭐를 닮아간 것 같아? 미음이 기억에 영향을 받아서 뭐를 변화시켜서 감기라고 발음하는 것 같아? 조음의 위치. 그딴 거는 하지 말라는 거야. 조음의 위치 동화는 국유음화밖에 없다는 거야. 조음의 방법 동화에 비음화랑 유음화랑 그다음에 국유음화만이 동화 현상이지. 이런 이상한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경상도인이여라고 얘기하는 거야. 옷감 이런 거 하지 말라. 문법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지? 22항에다가 발표. 핫하다 핫해. 22항 밑에다가는 출제. 쌤이 이건 좀 킬러로 나올 것 같아요. 22항에서 킬러로 이미 꿈틀에서도 문제로 나와 있어서 이건 나옵니다. 22항의 크게 별표 출제입니다. 무슨 일이죠?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 돼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라는 거에서 칠판 잘 봐야 돼. 이건 칠판을 봐줘야 돼. 나와가니까 이건 진짜 잘 설명해보자 우리. 핫하다 핫해라는 내용으로 히어가 좀 해보자. 히어의 발음이 원칙대로라면 피어야. 아무 이상 없어. 어간이랑 어미의 피어랑 피어이다. 단모음과 단모음이 연속되는 발음이 좀 꺼려져. 편하게 발음하려고 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겠다. 히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겠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피어에다가 무슨 짓거리를 하면 피여가 되는 거지? 이 사이에서의 우리가 일어나는 작업은 뭘 해주면 된다? 반모미를 첨가시켜서 어간의 PP는 그대로 오고 어미의 어에다가 반모미를 첨가를 시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피어가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는 거지. 피어 하지 말고 피여라고 발음해도 더 편하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얘를 뭐로 발음해도 되게? 피여를 뭐로 발음해도 된다? 펴로 발음해도 돼. 피어를 펴라고 발음해도 돼. 그럼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피어를 펴로 발음하는 거는 무슨 짓거리를 하면 펴로 이중모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 이가 단모음인데 이 단모음이었던 이를 뭐로 바꿔주면 이중모음으로 바꾸면 펴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반모음하라고 적어놓을게. 반모음하. 멀쩡했던 이가 반모음으로 바꾸면 반모음하가 되면 이중모음의 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하신 것 같습니까? 이거 안 하신 것 같나요? 근데 이게
약간 문제에 있을 것 같아서 문틀에서 문제에 있을 것 같아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있으면 쌤이 왕방싱하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문틀에 문제가 있으면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이해는 해야 되는 모의고사에서 필히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의 두 개 차이는 뭐예요? 어에다 반모미를 첨가해서 이중놈의 피어가 될 때 어간의 PP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피어를 표로 하면 음절이 축약되는 거예요. 이음절이었던 게 이음절로 음절이 줄어들면서 반모음에 멀쩡했던 애가 이중모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은 반모음으로 바꿔서 펴. 오케이. 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2호 아니어도 이해 중요하다. 됐어. 그럼 이제 제6장의 경음한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도 다 중요한데 경음하는 특별히 별표 3개 23, 24, 25, 26, 27까지의 차이점을 쫙 설명할 수 있었어요. 23, 24, 25, 26, 27까지 23, 24, 25, 26, 27까지를 차이점을 5개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경음아, 된소리들 끄트끄스즈로 된소리를 만들어라. 24나 제일 넓은 범위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문의 조건에서 그드그디의 그드브스즈가 왔다. 무조건 끄트끄스즈 국밥, 깎다, 너빠지, 사뿐 맞춤법에서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이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만 왜? 국밥은 누구나 너가 국밥이라고 발음을 너무 국밥으로 하기 때문에 국밥이라고 안 적어도 국수라고 안 적어도 누구나 다 국수를 보면 국수라고 발음하지. 24방이 강력한 된소리 대기이기 때문에 맞춤법에서도 연결될 겁니다. 24는 너무 미쳐버리게 중요한 조건. 어간 받침 미음미음에다 밑줄 그리고 별표 6개 할게. 둘러버리고 싶다 진짜. 어간 받침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둘러버리고 싶다. 동사랑 형용사의 어간이 미음미음으로 끝나고 뒤에 어미가 그드스즈가 오면 끄트스즈로 발음하라는 거야. 새신을 신고 띄어보자 불짝 신고 껴안다 안고 담고 점지 얹다 더듬지 삼고 용언의 어간 미음 뒤에 그드스즈가 오면 끄트스즈 용언의 어간. 그러니 당신 신고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신고는 새신을 신고에서는 신고인데 당신 신고할 거야 에서의 신고는 신고인 거야. 왜 그렇지?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야. 새신을 신고 띄어보자 불짝 그리고 줄을 감자 어서 머리를 감자 라고 했을 때 감자. 강원도는 포테이토지 강원도 감자. 뭐의 차이라고? 형태론적인 조건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어강, 어미, 감자. 명사 감자는 감자. 신고도 명사. 하지만 새신의 신고에 신어강, 고의 어미.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건 쉬운 거죠. 그럼 하나만 더. 나는 당신을 안다. I know you. 나는 당신을 안다. I hug you. 두 개의 발음의 차이 고민해봐. 이거 이해하면 그냥 쌤은 가감하게 넘어갈게. 신다 신고 그거 이해가 됐으면 이제 이거 생각하는 것까지로 I no 고민해봐. 안다 당신을 안다 그리고 난 당신을 안다. 안다에서 그렇지. 안다 안고 앉지 않아서 라고 했을 때 어간 안 어간이 니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가가 어미로 24항의 조건에 찰카다. 24항의 조건이 어땠어야 됐다고? 24항 조건이 어떻다고? 용언의 어간 니음 뒤에 그드스즈의 어미. 그런데 안다는 동사랑 형용사의 사전에서 찾을 때 기본형이라고 얘기하죠. 어간이 고정된 형태의 다자 붙이는 기본형에서 사전에서 찾을 때 우리 I know you 할 때 너는 뭐라고 찾아야 되지? 안다로 찾지 않나? 뭐라고 찾는다? 알다로 찾지, 그지? 용언의 맞춤법에서도 나오거든. 이게 18항에 대한 이야기잖아. 지금 18항, 30항 나온다고 찍어주셨지? 18항에서 이야기가 뭐야? 용언의 어간이 리을일 때 뒤에 어미와의 결합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다. 근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과 결합할 때 안다는 리을이 탈락이 된다는 거야. 형태 소리를 들여다보면 알다에다가 현재 시제에 나타내주는 어미 니은에다가 달아서 리을이 탈락됐으니 이때의 니은은 용언의 어간의 니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현재 시제에 선언한 어미 현재 어미라고 줄여서 적어볼게. 현재의 어미 니은이라서 리을이 탈락됐기에 안다인 거야. 어미야 어미.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제일 어려운 예시에서의 이해이기 때문에 이제 꺼민 예시가 밑에 나옵니다. 다
다만에다가 세모 피동사동 전미사 기를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 생각해보세요. 왜 피동사동 전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걸까요? 전미사 기를 붙임으로써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안다에서 안기다라는 기의 적사로 안기다라는 피동형이 만들어졌어요. 동생을 한다, 동생이 안기다. 안기다, 안기고, 안기지, 안기니, 안길까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고정이다? 안기에다가 밑줄 어간이라고 적자. 안기까지가 어간이라서 안기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안도 어간, 기도 어간이니까. 쌤 하고 싶은 이야기 뭔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안기까지 안기다 할 필요가 없는 거 뭐다? 안도 어간, 기도 어간. 안기다, 안기고, 안기지, 안기니, 안기까지가 어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 좀 중요합니다. 감기다, 감기고, 감기지. 문제 풀 때 쓸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필기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왔는데 9페이지. 또다 봐봐. 어간 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귿 뒤에 그드 쓰지는 25항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음군 단수나 했을 때 어간이 리을이 남는 애들 있지. 자음군 단수나 했을 때 어간이 리을이 남는 애들 할다 훌소 떨진데 자음군 단수나 먼저 할래, 된소리내기 먼저 할래라는 거에 순서 설명하실 필기가 있으면 쌤이 그거 되게 강조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필기를 그거는 쌤이 확인을 해놓을 거야. 그래서 쌤한테 적극적으로 필기를 좀 보여주세요. 자음군 단수나를 하고 된소리내기를 해야 되는 애들이 있고 된소리내기 먼저 하고 자음군 단수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좀 안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하셨으면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쌤이 차후에 총정리 때 넣겠습니다. 그리고 25항은 그럼 뭐로 생각하면 된다? 자음군 단수나 하고 나서 리을 낳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리을 비읍, 리을 비읍. 26 같이는 다 왔어. 한자어 리을 뒤에 한자어 리을에다 동그라미 하리는 디시지라고 외워도 될 만큼 조건이 한자어 리을 뒤에 그드브스즈도 아니고 그드스즈도 아니고 드스즈만 드스즈. 그래서 그거 불법이야 라고 하면 발음 잘못한 거야. 한자어 리을 뒤에 브는 발음에서 된소리의 환경이 아니야. 뭐라고 발음해야 된다? 불법이라고 발음해야 돼. 결과 아니고 뭐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야? 결과라고 얘기해야 돼. 결과, 불법이라고 발음해야 돼. 된소리는 드스지만 갈등, 갈동, 일시, 발사. 괜찮지? 한자가 겹치는 경우에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27항에라도 별표 쳐야 돼. 나도 민망해. 이거 할 거 많은 거에서 별표를 계속 남발을 하니까 관형 사용하는 리을 뒤에 그드브스즈는 된소리로 하다 뒤에 리을이 해주는 역할이 뭐지? 관형으로 만들어서 것을 수식해. 할 것을 그럼 만날 사람 이거 좋다. 만나다라는 동사에 리을을 넣어서 만날이라는 관형어가 되어서 사람을 수식하는 거거든. 만나다의 리을 여기까지 괜찮아? 만날 사람? 할도리, 갈 곳 괜찮아? 관형 사용 어미 리을이 어떤 애인지 아시겠어요? 가다라는 동사에 리을을 붙여서 갈이라고 곳을 수식해주는 갈로 바꾸는 거 괜찮아요 이거? 네. 붙임으로 가자.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에다가 밑줄. 관형 사용 어미가 아니라 붙임에서는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인 거예요. 한번 해봐. 하다에다가 리을거리. 동그라미 쳐도 돼. 하다 뒤에 리을거리 어미야. 하다에다 리을밖에 리을이 어미야. 할세라의 하다에다 리을세라가 어미야. 할수록에서 하 뒤에 리을이 리을수록이 어미야. 리을로 시작할 때는 어미 뒤에 수록 된소리로 발음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28항이랑 30항이랑 연결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의 킬러는 쌤 생각 18항이랑 30항에서 킬러 문제 하나는 만드셨을 것 같아. 28항 한번 잘 이해해봐봐. 자, 28항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표기상으로 사이쇼시 없더라도 사이소리 현상이다. 28항 밑에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적어도 얘는 된소리내기가 아니야. 얘들아. 경음하라고 보기보다는 된소리내기의 경음하가 아니라 28항은 사이소리 현상이야. 28항 밑에다 좀 적어줘야 돼. 이제 마지막 곡이야. 이거 하고 나서 더 하자고 해도 나 마칠게. 28항 밑에 뭐라고?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적어줘. 그래서 얘를 문고리를 천성희 쌤이 24항의 예시로 신고, 감자, 문고리 추가시킨다라고 하면 문고리 용언의 어간 리음리음 뒤에 그드스지에 문고리 들어갈 수 있어요. 24항에 문고리랑 지금 감자랑 신고랑 똑같은 거야. 신고랑 문고리랑 똑같은 환경인 거예요? 아니요. 새신을 신고 띄워보자 발작에서의 신고는 용언의 어간 신, 동사잖아요. 신다. 용언의 어간 신 뒤에 어미 고잖아. 근데 문고리의 문은 품사가 뭐야? 동사 형용사 아니면 명사야? 명사야. 명사 문 뒤에 고리라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명사 명사의 합성어를 만들 때 뒤에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문고리 사이시옷을 넣어줘야 돼. 사이시옷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게 30항이지. 지금 사이시옷 받쳐 적는 거 맞춤법에서 30항 수업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30항 중요하대요 라는 얘기를 들어온 거 아니야? 문고리는 용언의 아니야. 명사야. 용언이 아니야.
명사, 명사, 문과 고리라는 명사, 명사가 합성어를 만드는데 뒤에 소리가 결합되는 데 있어서 된소리로 발음이 나버려. 문꼬리가 돼. 문고리가 돼. 문꼬리가 돼. 그럴 때 뭐 한다? 사이시옷을 발음을 적는다. 등교라는 한자어랑 순우리말 길이 만나서 합성어를 만드는데 등교길 아니라 등교길 하니까 뭐야? 사이시옷을 받쳐 적잖아. 최대값, 최대라는 한자에다가 값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최대값 되니까 사이시옷 받쳐 적잖아. 내라는 순우리말과 가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내가 하니까 사이시옷 받쳐 적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문이라는 명사와 고리라는 명사가 만나서 문고리하고 발음이 나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려고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받쳐 적을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앞말이 몸으로 끝났으니까. 근데 문고리는 문에, 니은에, 자음으로 끝나서 사이시옷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야. 간형격 기능을 지녀야 하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를 못해도 들어간 것 같이 생각해달라는 거지. 내 자리 내놔 하고 사이시옷이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얘는 뭐가 아니다? 된소리 되기가 아니야. 얘는 된소리 되기가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으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다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문고리를 가지고 천성이 있으니 24항의 예시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빨간불을 올리시면 됩니다. 경음악, 된소리 대기. 24항부터 27항까지는 명확하게 된소리 대기예요. 근데 얘는 뭐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소리 현상. 국어에서 좀 약간 이견이 있는 거에서 서로 총싸움 할 정도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달을 서술어로 볼 것인지 조사로 볼 것인지. 근데 약간 여러분한테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구별하고 싶은 거야. 23부터 27항은 된소리 대기야. 하지만 28항은 된소리에서의 문꼬리가 발음이 날 때 된소리 대기에서의 규칙으로 보기보다 사이시옷의 사이소리 현상에서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으로 27항과 28항, 23부터 27이랑 얘를 좀 구분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다 같이 경음한 현상에 들어있는 규정이라도 얘가 얘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고리를 24항으로 여러분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돼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자어 리을기에 드스즈로 술잔 동그라미 치시고 술잔을 26항으로 넣자라고 하면 술잔을 26항에 넣으면 돼 안 돼? 완전 똑같은데 한자어 리을기에 드스즈 아니야? 라고 하면 술은 순우리 말이야. 한자어가 아니야. 그리고 술잔에 이거 26항으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구분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문고리랑 술잔이랑 창살까지 앞에 자음이 울림 소리고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나는 합성어야. 그럴 때 얘네들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사이시옷을 적어야 되는데 사이시옷의 자리가 없는 사이소리 현상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을 거예요. 23부터 27이랑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맞춤법에서 필요할 거예요. 맞춤법에서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10페이지 잘한다. 10페이지에서 가보자. 은의 첨가 29항을 잘 기억하면 돼. 29항에서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합성어에다가 동그라미, 파생어에다가 동그라미, 앞에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야 여요 유 시작하는 어근이 오면 이야 여요 유에다가 밑줄 니은이 첨가가 되면 돼. 손니불. 폿이불에다가 별표 치시고 폿이불이라고 발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이불이 적사나 조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이불이 뭐이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니은 첨가하고 기음화까지 일어나서 손니불인 거야.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럼 발음은 나중에 확인할게. 망일과 내복량, 색연필, 니은 첨가하고 나서 기음화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이라고 했을 때 세모 치시고 검열, 금융 동그라미 쳐주세요. 검열이 원칙이지만 검열해도 됩니다. 금융이 원칙이지만 금융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 첨가했는데 유음화까지 가야 되는 예시들이 나오네요. 서울역에다가 동그라미 니은 첨가하고 유음화까지 가주면 됩니다. 휘발유에다가도 동그라미 니은 첨가하고 유음화까지 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있는 단어도 36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36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니은 첨가하라는 거예요. 36, 26 리을 첨가하라는 겁니다. 다만에다가 세모 누가 625하니 625지. 니은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은 첨가해야 되는 환경이지만 니은 첨가하지 마라. 625가 아니라 625 3일절이 아니라 3일절
송별련이 아니라 송별련. 송별련이라는 동그라미. 얘는 진짜 송별련 해도 될 것 같지? 근데 송별련이야. 등용문 해도 될 것 같지? 등용문이야. 얘네들은 니은 첨가하지 말아라는 예외입니다.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30항에다가는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맞춤법 30항과 연결을 넣으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맞춤법 30항이랑 연결되는 것으로 맞춤법 30항이 이번 시험에서 핵입니다. 그래서 그 맞춤법 30항 할 때 이거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가자. 우리 집이 지주야. 대대로 땅 부자야. 저 논이랑 밭이랑 다 우리 집 아버지 땅이야 라고 했을 때 접속조사1항 두둑을 나타내는 명사이랑 밭이랑에 새싹이 자랐다. 발음 2개 적어보고 갈까? 위에 거에서의 조사1항은 형식 형태소니까 망설이지 말고 그냥 뭐만 하면 되겠다. 밭이랑 논이랑 구리음만 하면 되는 거지. 맞지? 접속조사니까. 그런데 명사1항 만나면 첫 번째 뭐 하면 된다고? 동성 자리에 디귿 정리해서 밭이랑 그 다음에 뭐 할까? 끝.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의 결합의 합성어에서 앞에 말이 받침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야 여유로 시작하는 어근이 오면 무슨 일을 하면 된다고? 29항 니은 첨가 밭, 니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면 돼? 하여름에 18항이네 비음항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꿈틀 그 책 있지? 파란색 책 거기에 되게 문제가 괜찮거든. 정말 괜찮거든. 그래서 1단계 학교에서 이거 풀이 다 해주셨어요. 꿈틀 각자 푸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은 한 번씩 하기는 했겠네요. 그죠? 잠깐만 뜨기 셔벗 한 번만 보고 갈게. 부음 법칙은 맞춤법에서 나와야 돼. 반모음 첨가도 하셨네. 사이소리 현상 니은 첨가가 맞춤법에도 나올 겁니다. 기회 탈락도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문제들을 잘 풀어주시고 이 문제를 더 확인하는 거가 생 교재에 있는 거의 문제인데 그것도 역시 꿈틀 문제거든요. 너무 괜찮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꼭 푸시고 마지막에 김보기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연습할 수 있는 거에서 문제가 있어야 되니까 문제를 많이 풀자. 맞춤법 할 때 쌤이 사이소리 현상이랑 관련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많이 할게요. 알았죠? 23항부터 28항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얘가 된소리 대기는 한데 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지 23 때문인지 26 때문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춤법 때 더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고 올라갈 사람 누가 올라갈 거니? 그러면 맞춤법 자료라든지 자기 챙겨가야 되는 거 챙겨서 올라가면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